좋네. 지금까지 배운 게 순열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 뭐 배웠지? 원순열 바로 배우고, 그 다음은 중복순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순열만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그죠? 드디어 이제 조합에 대해서 종류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 이제 총 망라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거는 이러한 뭐 중복조합, 오늘 배울 중복조합이나 이전에 배웠던 순열들은 전부 어떤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거랑 계속 매치를 시켜서 생각하면 기억에 오래 남을 거야. 자, 그러면 중복조합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것처럼 일단은 어디에서 뽑을 거냐? 서로 다른 n개에서 뽑을 거야. 요거는 항상 표시를 해 두세요. 나중에 같은 것에서 뽑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항상 뽑는 대상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한대요. 중복을 허용한대. 우리가 중복 순열할 때도 중복 허용 있었죠, 그죠? 뽑았던 거 또 뽑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쭉 하다 보면 여기를 놓치기가 쉬운데 조합을이라고 했어요. 알게를 택하는 조합이래. 조합은 컨비네이션이잖아, 그지? 컨비네이션의 성질은 순열과 다르게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데 순서가 있어버리면 중복 순열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순서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중복 조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다가 여기 밑에 설명들이 쭉 있는데 이게 조금 문자들이 많아서 헷갈리거든. 선생님이 줄여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봐. 우리가 뽑는 대상을 3개 문자로만 할게요. 1번, 2번, 3번 숫자가 우리가 뽑는 대상 3가지라고 생각해 볼게. 이거 3가지야. 조금 전에 말했던 n개 중에서, 지금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냐면 3개를 뽑을 거예요. 3번 뽑을 거야. 3개를 중복을 허용하고요.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뽑아 볼게요. 그래서 한번 뽑아 볼게요.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겠니? 3개를 1 뽑고 1 뽑고 1 뽑을 수 있겠죠? 그죠? 1, 1, 2. 중복 허용한다 그러겠으니까 1 뽑고 1 뽑고 1 뽑고 이거 가능하단 말이야. 나 조금 그래. 그러면 1 뽑고 1 뽑고 2 하나 뽑을 수 있어요. 3개만 뽑으면 되니까. 중복은 허용되니까. 자, 이때 나는 2를 두 번째 뽑고 싶어. 1 뽑고 2 뽑고 1 뽑고. 그런데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열하는 개념이 없는 거야. 하면 얘네 둘은 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뽑는 거는 안 할 거란 얘기. 순서 바꾸는 건 안 할 거란 얘기. 그러니까 211, 뭐 112, 121 이거 다 똑같은 거야. 안 할 거야. 괜찮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3가지를 뽑으면 뭐 중간에 이런 것도 있겠죠. 2, 2, 1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얘랑 같은 게 뭐야? 1, 2, 2, 2, 1, 2, 2, 2, 1 이거 다 같은 거야.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뽑다 보면은 둘 뽑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뽑다 보면은 3, 3, 3 뽑는 것도 있겠지. 이런 게 몇 가지겠니? 이겁니다. 그럼 벌써 부담이 좀 되죠? 일일이 세야 되나? 이게 쉽지 않단 말이야. 일단 중복 조합의 개념을 알겠어? 중복해서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서는 생각하지 않고 뽑을 거니까 이런 2가지는 항상 같은 걸로 한 가지로 뽑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세는 방법은 뭐냐? 이런 경우는 결국은 111을 나열하는 방법인데 111을 나열하는 방법이 각포수를 해서 3팩 나누기 2팩 3가지잖아. 3으로 나누면 1가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쭉 계산해도 괜찮아요. 근데 언제 그렇게 하고 있겠니, 그지? 그래서 잘 봐. 결국은 만약에 3,
3, 1, 2 요렇게 뽑는 거는 결국은 누구랑 같냐면 1, 2, 3 뽑는 거랑 같아. 맞지? 무조건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대상이 1, 2, 3이잖아요. 그치? 뽑을 수 있는 대상이 1, 2, 3이니까 얘네들을 구분 지어 줄 수 있는 칸막이를 한번 설치를 해볼게. 그치?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는 게 칸막이 논리거든? 칸막이를 설치를 해볼게요. 칸막이 몇 개 필요해? 1, 2, 3 구분하려면? 여기 하나, 두 개가 필요하지. 두 개만 있으면 1, 2, 3 구분할 수 있어. 맞죠? 그래서 칸막이를 두 개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1, 2, 3을 뽑았다 그러면 칸막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지금 다른 거 해볼까요? 3, 3, 2 이렇게 뽑았다라고 하면 중복 허용되고 순서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얘는 어떤 경우냐면 2, 3, 3 뽑은 경우야. 그럼 지금 누가 없냐면 1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칸막이를 어떻게 세웠어요? 라고 하냐면 2랑 3을 구분할 수 있는 칸막이 하나. 괜찮아요? 그 다음에 칸막이 하나는 어디다가 세웠을까? 이 정도에 세웠겠죠? 무슨 얘기냐? 잘 봐. 우리가 처음에 세 개를 이렇게 뽑으려고 했어요. 그죠? 세 개를 뽑으려고 했는데 1이랑 2랑 3이랑 구분하려면 칸막이가 두 개 필요하다 그랬거든? 그 두 개를 세워 놓을 곳을 두 자리를 또 미리 마련을 해요. 요거를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요렇게 두 자리를 마련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뽑을 세 개의 숫자랑 칸막이가 등장할 두 개까지 총 다섯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위에 있는 요 2, 3, 3이라는 거를 뽑았다라고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맨 앞에다가 칸막이를 세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다가 칸막이를 이렇게 세우면 칸막이를 기준으로 자리가 있는 곳에 번호를 써주면 되는데 맨 앞에 칸막이가 서 있다 보니까 그 앞은 자리가 없지. 그럼 여기는 1을 못 쓴다는 얘기야. 그리고 칸막이 사이에는 여기 뭘 쓰고 있어요? 2를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2가 써져 있는 상태고 칸막이 오른쪽으로는 전부 3으로 써주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칸막이 역할이 뭐냐면 1, 2, 3을 구분 지어서 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제일 왼쪽에는 1을 쓰고 사이에는 2를 쓰고 마지막 오른쪽에는 3을 쓰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럼 조금 더 해볼까? 다섯 자리가 미리 마련이 돼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가 마련돼 있고 만약에 칸막이가 여기 서 있고 여기 서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있는 칸막이 앞쪽으로는 뭘 쓸 수 있다고? 1을 쓸 수 있다고. 여기는 1, 여기는 1. 칸막이 사이에는 2를 쓸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밑줄이 없잖아, 그지? 쓸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여기는 못 써. 그러면 칸막이 오른쪽, 맨 오른쪽은 3을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돼.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뭘 뽑은 거냐면 1 뽑고 1 뽑고 3 뽑았어요. 이런 개념이 돼. 괜찮나요? 자, 칸막이를 했던 이유는 위치로 판단을 했을 때 제일 왼쪽을 1, 칸막이와 칸막이 사이를 2, 칸막이 제일 오른쪽을 3이라고 하면 이제 얘네들은 순서 바꾸는 건 내가 고민을 안 하겠다는 얘기야. 위치에다가만 숫자들을 집어 넣어보겠다는 얘기지. 요거 이해되니? 칸막이를 세우는 거? 또 해볼까요? 이건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를 마련해. 자, 다섯 자리 마련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 세 개는 우리가 뽑아서 넣어야 돼, 숫자를. 그리고 두 개는 숫자 구분할 칸막이 역할을 두 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다섯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에 칸막이 세우고 여기에 칸막이를 세웠어. 그럼 왼쪽에 있는 칸막이 왼쪽에만 1을 쓸 수 있는데 1을 쓸 수 없는 상황이지. 오른쪽 칸막이에 오른쪽은 3을 쓸 수 있는데 지금 밑줄이 없으니까 3을 못 써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만 쓸 수 있어? 2만 쓸 수 있어. 그럼 여기는 2, 2, 2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말은 우리가 숫자를 2, 2, 2만 세 번 뽑았다는 얘기야. 이해되나요? 그치?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위에 있는 예시로 한번 볼게. 먼저 우리가 뽑아야 되는 자리는 3개 뽑기로 했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뽑는 개수 3가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칸막이를 세울 녀석들 자리 지금은 2개를 마련을 해야 되지. 2개는 어떻게 마련이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1, 2, 3 3가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1, 2, 3을 구분하는 칸막이 개수가 2개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표현을 하자면 지금 1, 2, 3은 이렇게 구분해야 2가지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죠? 칸막이 2개로 구분이 되는 거. 만약에 문자든 숫자든 한 10개가 있어요. 10개를 구분하려면 칸막이 몇 개 필요해? 예원아? 8개? 사이에 끼우기만 하면 되니까 9개가 필요해. 칸막이 뽑을 수 있는 숫자가 100개가 있어. 예원아. 100개를 다 구분하려면 칸막이 몇 개 필요해? 99개가 필요해. 하나만 더 적으면 돼요, 사실. 알겠지? 그러면 지금 1, 2, 3이라는 거 3가지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 칸막이는 그거보다 개수가 하나 작은 2개만 있으면 돼. 알겠죠? A, B, C, D, E 5개의 문자를 구분하는 칸막이는 4개만 있으면 돼. 그 얘기야. 그래서 주어진 숫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칸막이 개수까지 해서 이렇게 총 5가지가 구성이 됩니다. 자,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칸막이를 세워주기만 하면 돼. 맞니? 칸막이를 세워주기만 하면 예를 들어 뭐 여기 이렇게 칸막이를 세워주기만 하면 자리마다 밑줄이 있으면 거기다가 뭐야? 집어넣기만 한다고요. 이해되지? 그래서 칸막이를 세워주는 역할. 요 녀석이 지금은 어때요? 5자리 중에 몇 자리? 칸막이 개수만큼 2자리를 골라주기만 하면 괜찮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1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2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3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5자리를 마련해 놓고 칸막이를 어디 세우냐에 따라 그 경우의 수가 우리가 1, 2, 3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는 경우의 수랑 같더라.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일반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상은 n개가 있어요. n개 중에 r개를 뽑는데 중복 허용하고요. 순서는 생각하지 않고 뽑을 거야. 준비됐니? 자리는 일단 몇 개 마련해야 되냐면 하나, 둘, r개를 마련해놔야 돼. 뽑는 숫자 개수만큼. 뭐 숫자라고 하면 뭐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요만큼이 지금 r개가 준비가 돼야 돼요. r개를 뽑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n개를 구분을 짓기로 했잖아요. 그죠?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니? 혜원아. n-1개가 필요해.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둘,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가 n-1개의 칸막이 개수만큼을 자리를 또 마련해놔요. 괜찮나요? 자, 이제 칸막이를 집어넣을 거야. 칸막이를 집어넣을 거야. 칸막이 몇 개지? n-1개잖아, 그지? 그래서 n-1개를 굳이 빨간색에 집어넣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알게 마련해 놓은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 개수 중에 n-1개를 세우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n-1개를 그대로 칸막이를 여기 세우고 쭉 다 여기까지 다 세우면 n-1개 다 세운 거잖아. 그치? 괜찮나요? 그러면 제일 왼쪽 앞에는 뭐만 들어가겠니? 우리가 숫자가 1부터 n까지 있다라 그러면 여기는
1밖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괜찮나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칸막이를 다 세웠습니다.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거지. 괜찮죠? 그러면 결론은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칸막이가 어디 서 있냐에 따라서 경우에서 결정된다고. 그럼 어떻게 되지? 전체 자리가 알게에다가 요거는 우리가 뽑아야 되는 개수 전체였어요. 에다가 칸막이 개수 n-1 이게 전체 밑줄 친 개수야. 여기 중에서 칸막이 n-1개를 세울 자리를 즉 n-1개를 선택해주면 그게 우리가 찾는 중복 조합의 개수가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잠깐 정리를 하면요. n을 앞에 가져올게요. n 더하기 r 빼기 1 콤비네이션 n-1 이렇게 될 거고요. 콤비네이션 성질에 따라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앞에서 뒤로 뺀 것도 같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앞에서 뒤로 n-를 빼면 r 이렇게 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찾는 n개에서 r개를 뽑을 때 중복 허용하고 순서는 생각하지 않게 뽑는 경우의 수, 중복 조합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요걸 차근차근 한번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자, 돌아갈게요. 그러면 중복 조합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H, 호모지니어스라는 단어의 H를 따와서 N개 중에 R개를 뽑을 건데 중복 허용하고 순서는 생각하지 않아를 NHR로 표현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 결론이 뭐였죠? 여기 밑에는 안 써져 있지만 한 번 더 쓸게요. 의미를 잘 해석해봐. 이거랑 결론이 뭐가 같았냐면 뽑아야 되는 자리 알게 마련해 놓고요. 여기다가 칸막이, 지금은 n개가 있으니까 n개를 다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이사이에 칸막이를 넣어야 돼서 칸막이가 n-1개만큼이 더 필요해요. 이만큼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 중에 칸막이 n-1개를 세울 자리를 선택만 해주면 그 칸막이 위치를 기준으로 제일 왼쪽에 뭐 넣고 중간에 뭐 넣고 사이에 뭐 넣고 이게 결정이 다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칸막이만 세우면 뭐가 넓지는 알아서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한 번 더 쓸게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콤비네이션 n 마이너스 1이라고 되고 이것의 조합의 성질에 따라 앞에서 뒤로 뺀 것도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처럼 이렇게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콤비네이션 r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요. NHR이라는 거는 보자마자 계산식이 나오지 못해요. 이거는 항상 콤비네이션으로 고쳐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결론만 내면 사실은 좀 쉬워요. 앞에 있는 n이랑 뒤에 있는 r이랑 더해서 빼기 2를 하고 난 다음에 r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콤비네이션 r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괜찮나요? 요 개념을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 설명 이제 정리를 해볼게.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대상은 A, B, C 3개야. 거기서 중복 허용하고 4개를 택하기만 한다. 그 순서는 생각하지 않겠대. 4개를 뽑아야 돼.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 본다라고 하면 3개 중에 4개를 중복 허용하고 순서 생각하지 않고 뽑는 3H4 이렇게 됩니다. 중복을 허용하니까 사실 주어진 개수보다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돼. 그러면 아까처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몇 개 뽑아야 되냐면 4개를 뽑아야 돼요. 하나, 둘, 셋, 4개를 뽑아야 돼. 그런데 A, B, C 문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냐면 하나, 2개가 필요해. 그래서 칸막이가 들어갈 곳까지 고려를 해서 하나, 2자리를 더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레 6자리 중에서 내가 칸막이를 세우기만 하면 그 칸막이 기준으로 써지는 ABC는 다 결정이 돼버린다.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칸막이를 만약에 여기에 세우고 여기에 세웠어요. 이렇게 되면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 제일 왼쪽은 A가 차지할 거고요. 사이는 B가 차지할 거고요. 마지막은 C가 차지할 거야. 이 순서 바꾸는 건 없으니까. 그럼 얘는 결국은 A, B, C 세 개 문자에서 중복 허용해서 네 개 뽑는 경우가 A 한 번 뽑고 B 한 번 뽑고 C는 두 번 뽑아요. 이런 개념이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전체 경우는 몇 가지인데 라고 했을 때 다섯, 둘넷, 여섯 자리네요. 여섯 자리 중에 칸막이 두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만큼이 결국은 경우의 수가 되더라. 괜찮나요? 근데 이거를 풀어서 쓰면 처음에 네 개는 우리가 뽑아야 되는 자리였고 그 다음에 A, B, C 세 개를 구분하는 칸막이 개수가 두 개였던 거야. 거기서 칸막이 두 개를 세우는 방법이지. 이해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더라. 뭐 정리를 잠깐 하고 올게요. 한 장만 더 넘겨봐. 두 장 넘겨보면 이제 공식 적용하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봐봐. 7H4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이 개념이 뭔지를 좀 보셔야 돼. 공식 적용하는 건 금방금방 하거든. 그럼 얘는 7개 대상 중에 4개를 중복 허용하고 순서 생각하지 않고 뽑는 거야. 그러면 이제 칸막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일단은 네 자리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리 마련해 놓고 대상 7개를 구분할 수 있는 칸막이는 6개란 말이야. 그래서 6개까지 자리를 마련해. 그 다음에 칸막이 6개를 위치시키면 돼요. 맞지? 괜찮나요? 이게 10C6이고 10C4예요. 이렇게 연습을 해놓은 다음에 그렇다면 얘는 공식이 뭐였냐면 앞에 거 뒤에 거 더해서 빼기를 하면 10, C 뒤에 거가 붙인다. 똑같잖아요. 그죠? 이런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세요, 사실. 근데 그 배경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아, 얘가 중복, 순열, 중복, 조합 구분을 할 수 있단 말이지.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EH5라는 거는 대상이 두 개밖에 없어. 아까처럼 뭐 A, B 또는 뭐 1번, 2번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중복 허용하고 순서 생각하지 않고 5번을 뽑아요. 그럼 자리를 5개를 미리 마련해 놓고 대상이 두 개니까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칸막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니까 칸막이 자리까지 하나까지 고려를 해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돼요. 그래서 6C1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공식으로 가볼게요. EH5라는 거는 앞뒤 더해서 7인데 빼기를 하면 6이고 콤비네이션 5 갖다 붙이면 되죠. 근데 6C5나 6C2랑 똑같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있으니까 설명 한번 해볼까? 혜원아, 3번 한번 설명해보자. 쌤이 하던 대로. 몇 자리가 필요해요? 일단 4개를 뽑기로 했으니까 4자리가 필요해요. 칸막이 몇 개 필요해요? 3개. 4개. 앞에 있는 대상이 4개니까 그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3개야. 그리고 칸막이 몇 개 세우면 돼? 3개 세우면 돼. 이런 얘기지. 그래서 7C3으로 계산합니다. 공식은 4 더하기 4 빼기 1은 7, C4 이렇게 되겠죠. 7C4는 7C3이니까 이렇게 가정을 해가면 되겠다. 3H0은 뭘까요? 예원아, 3H0이 무슨 의미야? 3개 중에 안 뽑을래라는 의미잖아. 몇 가지일까요? 지금까지 순열, 퍼뮤테이션도 그렇고 조합, 컴비네이션도 그렇고 다 뭐였어? 한 가지였어. 얘도 한 가지야. 볼까요? 3개 중에 빵개 뽑는, 안 뽑는 거 공식 먼저 적용해 보면 3 더하기 0 빼기 1이니까 이겠죠, 그죠? 콤비네이션 0이야. 이건 1이지 뭐. 괜찮지? 이렇게 칸막이 정리를 이용해서 중복 조합을 콤비네이션으로 고치는 걸 했습니다. 알겠죠? 자,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41페이지로 가면 이번에는 뭔가의 특정한 룰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했거든요. 이것도 위에 있는 설명을 그냥 문자를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거니까 선생님이 앞에 예시를 들었던 1, 2, 3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조금 전에 뭘 했었냐면 1, 2, 3,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세 개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죠? 세 개를 뽑기로 했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뽑는 거를 1, 1, 1 이렇게 뽑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1, 2, 3 이렇게 뽑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설명 방법은 다른데 결론은 똑같아요. 이렇게 중복된 거를 나는 중복을 좀 없애보고 싶어. 그래서 어떤 룰을 집어넣을 거냐면요. 이렇게 룰 하나를 내 임의대로 집어넣을 건데 어떤 룰을 할 거냐면 이렇게 세 개를 뽑았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뽑은 숫자에다가는 더하기 0을 해주고 두 번째 숫자에다가는 더하기 1을 해주고 세 번째 숫자에다가는 더하기 2를 해주는 이런 룰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지금은 세 개를 뽑았기 때문에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까지 가는데 만약에 5개를 뽑으면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까지 갈 거야. 그러면 이 룰에 따라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봐요. 111은 맨 앞은 1이니까 1 더하기 0 해도 1. 두 번째는 1에다가 1 더하면 2. 세 번째는 1에다가 2 더하면 3. 이렇게 변신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111 뽑은 거를 모양만 이렇게 1, 2, 3 뽑은 걸로 봐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룰을 통해서 가면. 실제로 3을 뽑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111을 뽑았는데 이 룰을 통해 가면 1, 2, 3으로 뽑은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죠. 옆에 있는 거 1, 2, 3을 뽑으면 1 더하기 1 하면 3 더하기 2 하면 5 이렇게 뽑게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 만약에 뭐 극단적으로 아까 극단적인 건 했네. 2, 2, 3 이렇게 해볼까요? 2, 2를 중복해서 뽑았다 하더라도 앞에 더하기 0 하면 2, 뒤에 더하기 1 하면 3, 3 더하기 2는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봐. 맨 첫째 줄 보면 111 뽑은 거를 이런 룰을 통해 버리면 이제 중복이 사라져 버리죠. 왜냐면 똑같은 걸 뽑는다 하더라도 더하는 숫자가 달라지니까 여기는 다 다른 숫자겠지. 당연히 다른 숫자를 뽑으면 달라지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왼쪽처럼 1, 2, 3 중에 중복 허용하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세 개를 뽑는 경우는 아까처럼 중복 조합으로 갈 건데 요거 모양을 이렇게 룰을 적용해서 모양을 바꿔놓고 보니까 제일 작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뽑을 수 있는 게 1이고요. 제일 크게 뽑을 수 있는 게 5야. 어떻게 나왔냐면 제일 작은 숫자는 처음에 우리가 1을 뽑고 플러스 0을 했을 때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숫자 3을 뽑았을 때 그게 더하기 0이면 사실 3, 3, 3이면 맨 끝에도 3일 거란 말이지 3 더하기는 5잖아. 그러니까 가장 큰 수에서 가장 많이 더하는 숫자가 5란 말이지. 이렇게 되면 이만큼은요 중복해서 뽑는 게 사라졌어. 그러니까 1에서부터 5까지 숫자 중에서 순서 생각하지 않고 5개, 아니 5개, 3개를 뽑는 것과 동일해. 이해되나요? 1, 2, 3, 4, 5 중에 3개를 뽑는 것과 동일해. 헷갈려? 다시 해볼게 그러면 1, 1, 1 뽑은 거 1, 1 구체적으로 볼게요. 2 뽑은 거 있겠지 그지? 중복 허용하니까 쭉 가다 보면 2, 2, 2 뽑은 것도 있을 거고 2, 2, 3 뽑은 것도 있을 거고 쭉 가다 보면은 3, 3, 3 뽑은 게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룰을 한번 집어넣고 보겠다고요. 첫 번째 들어온 숫자에 더하기 0, 두 번째는 더하기 1, 세 번째는 더하기 2 이렇게 룰을 잡아 넣어. 그러면 모양만 바뀔 뿐 경우의 수는 지금 바뀌는 게 없잖아 그지? 1대1로 교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은요 1, 2, 3 뽑은 걸로 바뀌는 거고 여기는 1, 2, 4를 뽑은 걸로 바뀌는 거고 여기는 2, 3, 4를 뽑은 걸로 바뀌는 거고 2, 3, 5를 뽑은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3, 3, 3은 3, 4, 5를 뽑은 걸로 모양이 바뀐 거지. 경우의 수는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 이만큼이 개수에 있으면 그거 1대1 교환을 했으니까 이렇게 돼요. 하면 왼쪽은 중복 허용하고 순서 생각하지 않고 뽑는 중복 조합의 경우의 수인데 그 경우의 수가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숫자들을 보니 저런 룰을 통해서 온 거니까 숫자 중복이 없어 오른쪽은. 맞지? 중복의 개념을 사라지게 하는 게 이 룰이었단 말이야.
중복 제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상 숫자가 1부터 5까지 다 존재하죠. 아, 그러니까 이만큼은요, 결국은 1에서부터 5까지 중에서 몇 개를 뽑은 거야? 다 3개 뽑은 거잖아. 그래서 중복은 없고 순서도 생각하지 않고 3개를 뽑은 거야. 이게 뭔데? 이게 5, C, 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번호 3개 중에 중복 허용하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는 게 3H3이었거든. 이 계산을 콤비네이션으로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조금 전에 공식 정리한 걸 적용해보면 3H3을 더해서 빼기를 하면 5잖아요. 5C3 이렇게 똑같단 말이지. 괜찮니? 이 설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건데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몇 가지 됐지? 1, 2, 3에서 예를 들어 1, 2, 3에서 중복 허용하고 순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게 중복 조합이라 그랬지, 그지? 한 5개 뽑아볼 거야. 5개 뽑기라고 했어요. 그럼 방금처럼 5개를 뽑으려면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룰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면 첫 번째 숫자에는 0 더하고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는 여기 1 넣었을 때 나오는 1이겠지, 그지? 가장 큰 숫자는 여기다가 3 넣었을 때 나오는 7이라는 숫자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1부터 7까지 이 룰에 의해서 중복은 사라졌거든? 그럼 여기 중에서 5개 뽑는 조합으로 바뀔 수 있어. 그럼 이게 7C5라는 얘기잖아. 맞는지 보자고요. 3개 중에 중복 조합으로 5개를 뽑는 거니까 3H5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아까 칸막이 개념을 한 번 더 녹여 넣어보면 5개를 뽑아야 되니까 5자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3개 있잖아. 아까 위에서 1, 2, 3이 3개였으니까 이거를 구분 짓는 칸막이가 2개가 필요해. 그래서 2개를 더하고 콤비네이션 5 이렇게 되겠지. No. 칸막이는 2개였으니까 칸막이 2개 이렇게 써야겠지. 그러면 얘가 7C2고 7C는 사실 7C5랑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또는 공식을 적용한다 그러면 더해서 빼기 1을 하면 7 콤비네이션 5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거는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거예요. 이걸 적용한다라고 해서 경우의 수가 바뀌진 않아요. 알겠지? 많이 힘드니? 그래서 중복 조합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러 한번 가볼게요. 좀 빠르게 가봅시다. 그 H 계산은 항상 콤비네이션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돼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공식 적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얘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중복 조합 문제인지 아니면 중복 순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4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의 문자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말 그대로죠. 4개 중에 5개를 중복 허용 순서 없이 그러니까 택하기만 하는 거니까 순서 없이 뽑는다 중복 조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갈게. 만약에 5개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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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가 이제 중복 조합으로 공식으로 적용을 하려면 이런 조건들이 필요해. 뭐냐? 중복이 허용되고 그다음 순서 생각하지 않는 거 오케이인데 여기서 C나 D가 뽑혔나요? 안 뽑혔지, 그치? 이렇게 안 뽑히는 경우도 가능해야 돼. 즉 뽑는 개수로 비교를 했을 때 0개 뽑는 게 가능해야 우리는 중복 조합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뒤에 가면 뭐 숫자를 뽑는데 뭐 자연수를 해보세요라고 하면 0은 안 되거든. 근데 그 0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하나도 뽑지 않는다로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그대로 중복 조합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녀석은 C, D를 안 뽑는, 즉 0개 뽑는 게 가능하니까 이거는 중복 조합으로 갈 거고요. 공식 그대로 4개 중에 5개를 뽑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적용하면 더해서 빼기를 하면 8CO, 8CO는 8C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야. 감, 사과, 배, 세 종류 과일에서 중복 허용하고 5개의 과일을 사는 경우인데 순서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을 사실 5개 사도 괜찮다라는 얘기니까 사과나 배는 안 샀단 말이지. 즉 0개 뽑는 게 가능하니까 얘는 중복 조합으로 가는 거다. 3개 중에 5개를 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C5 또는 뭐 7C2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예제 문제 몇 개를 볼게요. 얘네들이 왜 중복 조합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그지?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무기명으로 투표한대. 무기명이야. 이거를 대응 관계로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요건 그려봐. 지난번에 그 중복순열 얘기를 할 때는요. 기명 투표를 했었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6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누군지 몰라. 그리고 2명의 후보를 A, B라고 나타내면 봐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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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랑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랑 누가 누구한테 간지는 모르지만 A는 몇 표? 4표. B는 2표 얻은 거야. 이거를 바꾼다고 해서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건 안 그려도 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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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요렇게 요렇게 갔어. 바꾸면 표의 개수 똑같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한테 보낸지 모르니까 이거는 같은 경우야. 즉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요. 누가 누구한테 보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해지는 거는 몇 표를 얻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A는 4표, B는 2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A가 얻은 투표수를 A 장이라고 하고요. B가 얻은 투표수를 B 장이라고 하면 결국은 얘네들이 합쳐서 몇 장이 돼야 돼? 몇 장 돼야 돼? 유권자가 6명밖에 없어. 6장이 돼야겠죠. 그죠? 6장. 이렇게. 그래서 방금 오른쪽에 선생님이 그림 그려서 예를 들었던 거는 뭐냐? A가 4장이고 B가 2장이라는 의미였어요. 괜찮지? 그러면 이거 투표 어떻게 할 수 있니?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어떻게? A가 못 받으면 B는 다 받는 거고 A가 하나 받으면 얘는 한 장 줄이면 되고 2개 받으면 또 한 장 줄이고 3개 받으면 또 한 장 줄이고 4개 받으면 위에 했으니까 놔두고 5개 받으면 한 장 줄이고 6개 받으면 B가 못 받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일이 셀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둘, 넷, 여섯, 7가지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볼게.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볼 거야. 요 노말을요. 얘는 A가 4고 B가 2라는 얘기잖아. 이거를 뽑은 개수로 보면 A 하나, 둘, 셋, 넷, B 하나, 둘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A 4개, B 2개인 거잖아, 그치? 그 말은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어쨌든 A가 4표, B가 2표란 얘기야. 그렇다면 요거는 결국 뭡니까? A, B 문자 2개 중에 몇 개를 뽑은 거야? 6개를 뽑은 거야. 맞지? A, B 문자 2개 중에 6개를 뽑은 건데 상황을 보니까 A 중복해서 B 중복해서 뽑았어. 중복이 허용이 돼요. 그 다음에 순서는 생각하니 안 하니? 이거 순서 바꿔봐야 결국은 A 4표고 B 2표인 건 변함이 없잖아. 같은 거라고. 그래서 순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A, B 2개 중에 총 6개를 뽑는데
중복은 허용이 되어 있고 순서는 생각하지 않고 뽑는 것, 정확히 중복 조합이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2개 중에 중복 조합으로 6개 뽑아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태연아 괜찮니? 그래서 계산은 더해서 빼기 1을 하면 7C 6은 7C 1과 같아서 7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복 조합 개념으로 계속 가져가야 돼.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중복 조합으로 가려면 A든 B든 안 뽑히는 게 존재하죠. A가 0일 때도 있고 B가 0일 때도 있잖아. 그지? 안 뽑히고 온전히 A만 다 뽑거나 B가 다 뽑거나 이런 경우가 존재해야 오롯이 중복 조합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 그럼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안 뽑는 경우로 바꿔주고 중복 조합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공이 각각 4개씩 들어있대요. 총 몇 개니? 4개씩 들어있으면 12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 12개 중에서 6개의 공을 꺼내는데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되도록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뒤에 있는 그 예제 문제랑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빨간 공을 R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적어볼게. 빨간 공은 4개, 노란 공도 4개, 파란 공도 4개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6개의 공을 꺼낼 거래. 그러면 6개면 아무리 한 색깔을 다 한다 하더라도 뭐야? 2개는 더 뽑아야 되지, 그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 R이라는 거는 빨간색을 뽑은 개수라고 보고 Y라는 거는 노란색을 뽑은 개수라고 보고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파란색을 뽑은 개수라고 볼게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치면 몇 개가 돼야 돼? 우리 총 몇 개 뽑기로 했지? 6개 뽑기로 했지. 이런 상황이 됩니다. 괜찮나요? 그런데 문제로 가보면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이 돼야 된대요. 최소한 하나는 포함하라는 얘기지. 즉 뽑기는 뽑는데요. R도 1개 이상 뽑아야 되고 Y도 1개 이상 뽑아야 되고 Blue도 1개 이상 뽑아야 돼. 이런 상황입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개념 자체는 1개 이상씩 뽑아야 되니까 어쨌든 얘네들은 필수적으로 하나씩 뽑아야 되잖아. 그럼 하나씩을 미리 뽑아. 그러면 총 3개는 삭제가 되겠죠. 그럼 다시 얘기해 보면 이 녀석은요. 하나씩 뽑았다라고 하면 R 더하기 Y 더하기 B는 이제 몇 개만 되면 돼? 3개만 되면 돼. 그럼 지금부터는 R이 0 이상, Y도 0 이상, B도 0 이상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야 아까 중복조합 개념이 된다고요. 왜? 0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R이 0이면 만약에 R이 0이면 빨간색은 안 뽑았다는 얘기야. 안 뽑는 게 가능해야 중복조합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거 그대로 써볼게요. 만약에 R이 2고 Y가 1이면 B가 0이겠죠. 이게 더해서 3이란 말이야. 이 말은 뭐야? R, Y, B 3개 중에 2개, 1개, 1개 뽑겠다는 얘기는 여기 숫자만큼 개수를 뽑겠다는 얘기지. 즉, R, B, Y 3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중복 허용하고 순서 생각 없이 뽑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3개 중에 3개를 뽑는 중복 조합으로 가는 거예요. 5C3 이렇게 되겠죠. 이건 괜찮니? 그래서 이렇게 적어본 이유는 뭐냐? 뒤에 이제 그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문제인 정수 개수 찾는 게 이런 구조거든. 더해서 3이 되는 0 이상의 정수들의 순서쌍을 찾아보세요. 이거예요. 더해서 3이 되는. 그러면 2, 1, 0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 2, 1, 0을 의미를 빨간색 2개, 노란색 하나, 파란색 안 뽑았어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넘어가 볼게요. 요것도 한번 봅시다.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5제곱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도 한번 적어볼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5제곱은 이거 똑같은 거 5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2번, 그러니까
아니까 안 쓸게요. 3번, 4번, 5번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각 괄호마다 우리가 하나씩 꺼내가지고 싹 다 곱하면 이게 항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x, y, z 중에 하나를 뽑는 거잖아요. 그죠? 맞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괄호에는 x를 뽑았고 두 번째 괄호에 x를 뽑았고 세 번째 괄호에 x 뽑았고 네 번째는 y 뽑고 마지막 또 y를 뽑았어. 이거 다 곱하면 뭐가 되지? x 세제곱 y 제곱이라는 항이 되죠. 요런 항이 하나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순서를 바꿔가지고요. x 뽑고 두 번째 괄호에서 y 뽑고 세 번째에서 y 뽑고 나머지를 x, x 이렇게 뽑았어.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뭐가 되죠? x 세제곱 y 제곱이 되지.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른 항을 찾고 있잖아. 얘네들은 같은 항이란 말이야. 그럼 지금 개수는 똑같으면서 순서 바꾸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이해되나요? 오, 그러니까 이제 5가지 괄호 중에 5개의 괄호 중에 하나씩 뽑아내는데 개수에 따라 항의 개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뽑는 대상은 몇 개가 있죠? 뽑는 문자의 대상은 x 하나, y 하나, z 하나니까 3가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x, y, z 3개 중에 지금 총 몇 개를 뽑아야 돼요? 괄호 5개니까 5번을 뽑아야 돼. 5개를 뽑는데 어떻게 뽑아요? 첫째 줄, 둘째 줄 봐도 x 3번, y 2번이라는 거는 중복이 허용됐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z가 안 뽑히는 것도 되네. 즉 5개를 뽑는데 중복은 허용하고 있고요. 순서 바꾸는 거는 다른 걸로 치지 않기로 했어. 순서가 없어. 정확히 3개 중에 5개를 뽑는 중복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5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개 중에 몇 개 뽑느냐, 어떻게 뽑느냐 이렇게 구조로 계속 잡아가면 되겠어요. 다음 넘겨보자. 자, 쌤이 얘기했던 대표적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갈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라고 했습니다. 이런데 음이 아닌 정수의 해. 자, 여기서 음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걸 제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0 이상인 숫자를 얘기해요. 음이 아니다니까. 0이거나 양수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을 만족하는 0 이상의 숫자들을 한번 몇 개를 나열을 해보면 이렇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순서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x가 5고 y가 4면 z는 1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것도 있고 x가 극단적으로 9야 y는 1이야 그럼 z는 0 이렇게 되겠죠. 음이 아니니까 0은 가능하단 말이야. 아까 쌤이 강조했듯이 0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뽑지 않는다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 의미를 한번 나열을 해보면 910이라는 거는요. x를 9개를 뽑고 y를 하나 뽑고 z는 안 뽑았다는 의미랑 똑같아. 그럼 5, 4, 1은 뭐겠어요? x를 5개 뽑고 y를 4개 뽑고 z는 하나 뽑았다라는 의미랑 똑같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위에 있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다라는 의미를 x가 뽑힌 개수와 y가 뽑힌 개수와 z가 뽑힌 개수가 총해서 10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문자는 x, y, z 3개밖에 없잖아. 그치? 이해되니? 그러니까 3개 중에 몇 개를 뽑을 거야? 10개 뽑을 거야. 어떻게 뽑을 거야? 중복 허용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순서 바꾸는 게 의미가 있니? 순서 바꾸는 거 의미 없죠. 그죠? 왜냐면 자, x 5개, y 4개, z 하나 뽑는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x, y, x, y, x, y, x 그리고 z 이렇게 해도 x는 5개고 y는 4개고 z는 하나인 건 변함이 없거든. 그래서 순서 없이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다. 3HC 이렇게 됩니다. 그럼 구조 자체를 보면요. 3개는 결국은 뽑을 수 있는 요 놈 3개를 얘기를 하는 거고 몇 개 뽑을래? 라고 했던 거는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3H10 이렇게 뽑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 아닌 정수의 해야.
그런데 구분을 좀 해야겠죠, 밑에. 양의 정수의 해는, 자, 여기서 양의 정수라 하면 양수면서 정수인 거는 자연수밖에 없죠, 그죠? 1 이상의 자연수야. 괜찮나요? 자, 1 이상이라고 하면 결국은 x, y, z는 최소한 1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를 뽑는 개수로 해석을 해보면 x든 y든 z든 한 번은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요? 한 번은 무조건 뽑고 시작을 하니까 개수를 줄여주면 되잖아. x 하나 뽑았고 y 하나 뽑았고 z 하나 뽑았으니까 하나 뽑으면 세 가지가 날아가겠지. 그러면 이제 7개 뽑으면 돼. 이 말은 뭐야? 바로 해볼게요. 하나씩 뽑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해서 7개 뽑으면 돼요. x 하나 y 하나 z 하나 뽑았으니까 이때 x는 0 이상, y는 0 이상, z는 0 이상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면 0이 가능하니까 지금부터는 3H7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나중에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를 감안을 해서 치환하는 방법을 위에 있는 걸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봐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을 만족해야 되는데 조건이 x든 y든 z든 양의 정수라서 자연수 1 이상인 값들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가 중복조합 공식을 적용하려면 0 이상인 값들이 돼야 되거든. 즉 0개 뽑는 게 가능해야 공식으로 전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0부터 가능하게 될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자, x라는 녀석을요 1을 무조건 가져다 놓고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x 프라임이라는 다른 값을 더해 놓는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1이 있으니까 일단 x 프라임이 0이 된다 하더라도 x는 1이지, 그치? 얘가 0이 되면 얘는 1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x 프라임은 0부터 움직일 수 있어. 왜냐면 x는 제일 작은 값이 1이니까. 제일 작은 값 1이 나오게 되려면 x 프라임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움직여야겠죠? x가 만약에 1, 2, 3, 4, 5, 6 이렇게 드러나면 x 프라임은 0, 1, 2, 3, 4, 5, 6 이렇게. 마찬가지 방법으로 y도 1을 먼저 확보를 한다 그러면 y 프라임이라고 적어주면 y 프라임은 0 이상인 값이 되겠지. z도 마찬가지겠죠. z도 1 더하기 z 프라임이라고 적어주면 z 프라임은 몇부터? 0부터 가능한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위의 문자들을 x, y, z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으로 갈아 끼우는 거야. 이 개념이 결국은 아까 하나씩 미리 빼놓고 계산합시다. 이 개념과 똑같습니다. 집어넣어 볼게요. 1 더하기 x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z 프라임은 10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을 다 제거를 하면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은 7 이렇게 돼요. 중요한 건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전부 0부터 가능해. 그래서 중복 조합 문제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몇 개? 뽑을 수 있는 대상은 3개. 몇 개 뽑아야 돼? 7개 뽑아야 돼. 중복 허용하고 순서 생각 없이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그냥 3H10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고요. 얘가 0 이상인지를 항상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중복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문제였으니까 이거 잘 챙겨 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